시켜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과거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나갔다가 다시 필요하면 들어오기도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핵심, 주한미군의 변화의 핵심 개념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등장을 하고, 따라서 주한미군이 고정군이 아니라 기동군의 형태로 재편되어야 되고, 그동안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반도 내에서 대북 인계설선을 역할하던 냉전형 국방위 군대가 주한미군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 분쟁 지역에 신속 투입이 가능한 탈냉전형 신속 배치군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미군이 서울 북쪽에 의정부, 동두천, 이렇게 또 용산 이런 데 이제 주둔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강 이남으로 오산, 평택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오산은 비행장이 있고 평택은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 배치하는데 더할로 좋은 위치가 되고, 대구, 부산은 이제 후방 지원 기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북 인계설선 역할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맡아오던 대북 관련 특정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사정포에 대항하는 화력전도 있고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군에게 이미 다 거의 다 이제 이양하는 작업이 그 사이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규모도 당연히 줄어서 한 3만 7천 명 정도 있던 것이 지금 좀 줄어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합의한 거는 작년 말까지 2만 5천 명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작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이명호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2만 8,500명 수준에서 그냥 유지하는 걸로 재합의를 해서 지금도 2만 8,500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 3.1체 구조 플러스 1 구조에서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더 이상 인계설선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인앤아웃하는 군대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전시작전 통제군. 이 3.1체에서 중요한 것이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연합사령관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유지가 됐고, 94년에 이제 통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넘겨받았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노무현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미국이 거기에 응하고 해서 2012년에 이제 전환하게 우리가 돌려받는 걸로 이제 미국과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것이 큰 논란의 주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한미 연합사가 필요가 없어져서 다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고, 따라서 이제 한미 간의 이 지휘 체계도 그동안의 연합형 내지는 통합형 지휘 체계에서 이제 병렬형 지휘 체계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워낙 얘기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명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도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미국이 미 한국 사령부라는 것 정도를 설치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국군과 각각 병렬형 지휘 체계를 가지고 전시작전 기획 협조단을 두어서 이제 협조해서 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통합형 지휘 체계, 한미연합 사령관이 단일하게 지휘하는 이런 지휘 체계에서 병렬형 지휘 체계로 바뀔 경우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이 유엔군 사령부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작전 통제권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협정 문제입니다. 정전협정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변화가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05년 6.25 4차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한 핵 문제가 잘 진전이 될 경우에, 잘 해결이 될 경우에 별도의 포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7년 2.13 합의에서 다시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까지 가지 못했지만,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 전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면 이 문제도 언제든지 협상의 테이블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롱 피스를 가져온 이 3.1체 플러스 1 구조에서 두 개는 이미 완전히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어버리거나 무너져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은 이미 더 이상 인계설선이 아니고 신속 배치군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고, 지휘체계 문제,
작전 통제권 문제도 이제 2012년이 되면 완전히 넘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정돼 있고 아직은 이제 포텐셜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요거는 아직도 이제 포텐셜로 남아있고 결국 아직 변치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완전히 이미 변했고 한 가지가 이제 포텐셜로 남아있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냉전 시대의 안보 동맹의 제도적 틀이 3.1체 플러스 1 구조였고 이것이 롱피스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은 21세기 탈냉전 시대 또는 테러전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3.1체 플러스 1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시대가 변하고 같이 구조도 변해가야 되죠. 그러니까 구조 재조정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구조 재조정 과정의 논의 자체가 내용보다는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이 세부적인 논의보다는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전략적인 합의를 먼저 좀 하고 그 전략적 합의 밑에서 기술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이고 그런데 지난 5년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이루어진 것이 군대 규모를 어떻게 감소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기지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지휘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등등은 다 개별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합의를 별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절에도 전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무슨 동맹의 미래 정책 구상이라든지 SPI에서 안보 정책 구상 등등 여러 가지 장관급 전략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채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약간의 중요한 합의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2006년에 한미 간에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2006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걸로 이제 최근에 조금 서마리만 공개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한미가 합의해서 만든 미래 동맹 비전 연구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동맹의 존재 이후로 미래 동맹의 존재 이후로 한반도 차원,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고 한 걸 보면은 뭔가 이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명시적으로 정상 간에 그런 식의 명시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지난 4월에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이거는 동맹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동맹의 내용은 이상현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고 여러 가지 점에서 신뢰를 공고히 하는 동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평화구축 동맹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맹 자체는 포괄적 복합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하던 거는 주로 안보 동맹입니다. 냉전 시대의 동맹은 보면은 주로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고 대상은 주로 한반도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이었습니다. 위협을 우리가 보통 동맹이라는 게 위협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위협은 주로 단일한 위협입니다. 군사적 위협을 주로 전제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냉전 시대의 안보 동맹에 대해서 이제 최근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그러니까 포괄적 복합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영역,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과 또 더 넓혀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동맹